와우, 신부님 최고! 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포즈 굿굿! 감사합니다. 결혼사진 찍으려고 살 많이 뺐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완전 인생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원래 결혼식은 신부님의 것이죠. 신랑님, 잠시 옆으로 나와주세요. 뭐야, 내가 예쁘다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랑 전문가의 말이랑 같아?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작가님 너무 마음에 든다. 와, 정말 예쁘다. 이거 정말 저예요? 그럼요. 원래 예쁘셔서. 아잉, 뭐야. 꼴값들 떠네. 뭔 운동을 그렇게 해? 결혼식 때 예쁘게 보여야지. 안 해도 예뻐. 웃기네. 전에는 나보고 돼지라고 했으면서. 아무튼 나 결혼 전에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바디 프로필? 응, 다이어트 한 김에 몸 만들어서 내 최고의 순간을 남겨두려고. 뭐 알아서 해. 다이어트 후 급 자신감이 생긴 모델병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오늘 바디 프로필인지 뭔지 찍는다고 해놓고선. 이거 뭐야? 우리 결혼사진 찍어준 그 사진작가 번호 아니야? 뭐야? 누드 사진이잖아. 그것도 호텔? 호텔에서 남자 사진사와 단둘이 누드 사진을 찍어? 아무 일 없었어. 그리고 미리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 아니야. 아니, 바디 프로필 찍는다 했지 누드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리고 이런 촬영을 어떻게 남자랑 단둘이 할 생각을 해? 그냥 모델과 작가로서 만난 거야. 모델? 네가 모델이냐? 그리고 그 자식은 왜 나한테 자기 누드 사진 보낸 건데? 의도가 뭐야? 나 못 믿어?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 헤어져. 뭐? 결국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사진작가 놈과 연애 중인 사진이 깨톡 메인에 올라와 있더군요. 결혼한다면서요. 결혼 전에 이런 여자라는 걸 알게 된 게 조상신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넘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잘 만나세요. 다녀왔습니다. 야, 네 남편 정정왕이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뭐만 하면 쉬지 않고 애를 낳아. 맞습니다. 제 남편은 백발백중 명사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육아의 달인이 되었죠. 남편은 일핑계로 도와주지 않아 육아는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비서씨. 아, 네, 오셨어요. 사장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사실 알고 보니 남편의 비서는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뭐? 남자가 지우라고 했다고? 네, 그런데 애는 죄가 없잖아요. 부모님 생각은? 일찍 돌아가셔서 저런 미혼모 힘들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남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항상 상냥했던 직원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저는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고생해. 고마워요, 사모님. 언니라고 불러. 태교부터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가족보다 더한 정성으로 보살펴줬죠. 그런데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이거 뭐야? 네? 뭐가요? 얘 목덜미에 이 무지개색 점... 설마 너? 아이에게는 선천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희귀 질환을 나타내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의 목덜미에도 있는 점이었죠. 저는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의 아이를 위해 태교를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여자와도 각각 1명씩 자녀를 두고 있었더군요. 정말 남편은 백발백중 명사수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해. 그래, 해!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고 재산분할도 끝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깔끔하게 갈라섰죠. 저는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인터넷 유명 셀럽으로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두 수집을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결혼 전부터 말이죠. 명품 구두 재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희귀템이라서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고소당했다는 황당한 소식이었죠. 남편은 저와 달리 비트코인으로 한탕하려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우연히 제 방송을 보고 저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재산 분할 당시 구두값을 속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구두들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구두도 있으니까 다시 재산 분할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직 소송 중인데 그 신발 막 신고 다녀도 되는 거야? 당신 고소할 거야? 남편은 시간이 남아 돈다며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몇 푼 쥐어주고 조용히 끝내야 할까요? 너무 피곤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평일에는 술 마셔야 돼. 안 그러면 월요병 생긴다니까. 부어라 마셔라. 주말에는 건강하게 산타고 마셔야 돼. 안 그러면 잠을 못 잔다니까. 저희 회사 대표님은 술 없이는 못 삽니다. 평일에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사람들을 불러내서 미친 듯이 들이부어댔죠. 저기 대표님, 애가 생일이라서 먼저. 어허, 미쳤어? 애 생일은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어디 회식 자리에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 거 모르나? 아, 됐어. 가려면 가. 업무의 연장이란 말을 듣고 누가 쉽게 자리를 뜰 수 있을까요? 대표의 눈밖에 날 게 뻔한데. 작은 회사라 대표의 눈밖에 나면 그냥 아웃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모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에 대한 과로가 아닌 간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대표님, 애들 다 쓰러졌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술에 취한 팀장이 총대를 메고 대표에게 회식 좀 그만하자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뭐? 회식을 그만해? 네가 뭔데? 네가 대표야? 이게 어디서? 대표님은 술에 취해 팀장님을 때렸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문제가 크게 된 것은 대표님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이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었거든요. 결국 대표님은 구치소까지 다녀오셨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자 팀장님께서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은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다 결국 간경화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물 마시는데요?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무슨 물이에요? 내놔요. 헤헤헤.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적당히 금주합시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에게 소개해줬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의 절친한 베프였죠. 어때? 괜찮아 보여? 멋있는데? 근데 좀 숙맥인 것 같더라? 연애가 나랑 처음이야. 모태솔로였어? 와, 대박이네. 돈도 많고 학벌도 좋은데 여태까지 모태솔로였다고? 헤헤, 그렇지. 순수해서 좋지 뭐. 잠시만, 나 화장실 다녀올게. 둘이 이야기 좀 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을 준비하기로 한 남자친구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어떻게 그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이없이 결혼이 파토난 저를 친구는 위로해 주었죠. 그런데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제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앞에서는 저를 위로하는 척, 뒤에서는 제 전 남자친구와 꽁냥꽁냥 연애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속도 위반이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었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친구는 부잣집에 시집가는 것이 목표였고 제 남자친구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꼬셨던 겁니다. 애가 덜컥 생겨버렸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친구는 목표대로 부잣집 마님이 되었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낳은 아이는 바로 피부색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는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닌 친구가 결혼 전 만났던 흑인 남성의 아이였던 것이죠. 팔자 피려다 된통당한 친구, 결국 이혼당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남의 것을 욕심내다 직장과 친구, 남편까지 모두 잃었죠. 남자친구 역시 저를 버리고 간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 같았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엄마, 또 100점이야? 나만 100점이야.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또 상 받았어? 아들은 제 유일한 희망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자랐지만 하는 것마다 1등이었고 고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하지만 대학교 등록비가 없어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취업을 하기 위해 도시로 떠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대기업에 취업하겠다던 아들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납치요? 납치범들은 아들을 살리려면 1,700만 원을 보내라며 협박했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보냈고요. 저는 납치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보낸 영상 배경을 통해 장소를 알아냈고 걔를 왜 잡아와요? 걔는 피해자인데. 납치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힘들었다며 돈이 필요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죠. 알고 보니 아들은 학교 다니는 내내 우등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며 성적표를 조작한 것이죠. 그래도 효자 노릇 해보겠다고 한 일인데 저는 저희 아들이 풀려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 효자이거든요.